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쭉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칠성림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임. 그게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7일기도, 371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 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자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제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의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성준이라고 해요. 2년성준. 네, 47세는 와가성준. 네, 와가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성준. 대가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성주. 77세에는 노제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7.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6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6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뭐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뭐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뭐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뭐 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성주가 바람이 났다, 성주가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운값을 못하고 성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주가 뒤집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뭐 그 나이대에 제대로 된 성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운년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해운년에 꼭 악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재바람에 내가 치인다든지 어떠한 좀 해운년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해문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나쁜 거와 같은 좋은 게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성주가 뒤집힌다, 바람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꼭 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 성주바람이 불 때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주가 정말로 그 바람에 바람이 난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큰 운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러다가 그 해운년에 이혼을 해. 갈라지게 돼. 아니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게 돼.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는 게 성주가 뒤집힐 경우예요. 우리가 또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뭐 괜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내 발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막 이제 참기도 싫고 막 괜히 욱해. 그래서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 성주 바람이 불 때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회사에서 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성주의 바람이 불 때에는요, 이직을 해도 옳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주의 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10년간 바람이 불면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성주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도 너무 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운으로 가게끔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운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는데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이 운을 우리가 좀 잘 다루자 이거죠. 잘 좀 써먹자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잘 다듬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나에게 큰 부를 준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많이 찍어놨으니까요. 뭐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도 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운을 굉장히 예전부터 소중히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꾸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제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 정말 앞이 깜깜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정말 답답하신 사연들도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가 안 잡히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무당들도 성주운은 꼭 받습니다. 1등으로 받죠.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직도 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작하는 것도 성주운이지만 망하는 것도 또 성주운이거든요. 뒤집혔을 경우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주운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로 잘 취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성주를 잘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봄에도 받고 뭐 여름에도 받고 가을에도 받고 겨울에도 받고 하는 게 성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봄에 성주를 받으면요. 바람이 난대요. 바람이. 그래서 봄에는 성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또 그 뭐 살고 있는 또 그런 습성들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바람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남자가 없거나 여자에게 남자가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바람이 나게끔 봄에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 바람이 누가 있으면서 바람의 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봄에 일부러 바람이 나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봄 성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주운을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는 받을 때 우리가 언제 받으면 제일 운이 발복을 할까? 그리고 이 운이 터트려질까? 음력 8월 이제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뭐 내년 운이 벌써 이렇게 들어온다,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요.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나이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먼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운을 2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가 지금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다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법은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헌이라는 거는 몇 번에, 몇십 번에, 몇백 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돼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문건들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성주 문서운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대에서도, 다른 나이대에서도 그런 성주운이 발복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53세도 들어올 수 있고 55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럴 때는 그 개개인의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개개인의 사주를 다 일일이 짚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53세라도 어떤 분은 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이 한 개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26, 27, 36, 37, 46, 47, 56, 57 그리고 60, 61, 76, 77세 외에는 운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성주운이라도 같은 문서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운의 크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다고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 53세에 어디 가서 봤는데 문서운 들어도 그것도 문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운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2주 전쯤인가요? 한 3주 전쯤인가요?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모집을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성주운에 대해서도 여러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날짜가 잡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체 성주 운맞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결정이 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또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들 성주 운맞이 정말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라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요,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운이 인생에 6번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주운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서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서. 옛날에는 이 가택신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만 성주신이라는 거를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집에 가든,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하든 내 집이 있든 내 집이 없든 성주운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이랑 또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고 지금 사는 풍토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운도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운이라는 거는 또 예전과 달리 받아들이는 방법과 이 풍토도 다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주운을 결국은 예전에는 한 집안에서, 이 한 터에서
보통 뭐 4대, 5대, 적어도 3대, 2대까지 살면 몇백 년을 살게 되잖아요. 50년씩만 해도 3대만 살아도 150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터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죠. 내 대를 떠나서 다음 때, 다음 때까지 이 터에 의해서 발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예전 사람들은 더 목숨을 걸고 성주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로도 이사를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주택으로도 이사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아파트 또 보면은 한 동에 여러 가지 호수가 있죠. 그리고 층층마다 다 각기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의 기운이 어떻게 이 가가호호마다 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신비롭게도요. 이 호수마다 성주신이라는 게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신에 대한 성주 기운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성주신의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터신, 이 터신이라는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이 터의 기운을 제일 밝혀주는 터신이 계시는데 이 터줏대감이 곧 성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 터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건, 이 터의 기운을 제일 영향을 받는 건 대주인 거죠. 그러면 대주란 무엇인가? 집안의 어른이죠. 돈을 벌어오시는 아빠 혹은 뭐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분들, 장남자손, 뭐 차남자손, 이렇게 남자분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대주가 꼭 남자만 대주 역할을 하지는 않죠. 어떤 집안은 여자, 남자 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도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자도 반드시 분명히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혹은 여자분만 있는 집안도 계시죠. 대주가 안 계시는 집안. 그러면 반드시 이 여자분이 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우리가 이 대주의 영향이 성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 대주가 편안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주의 운을, 기운을, 이 대주의 흐름의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집안이 흥망성쇠를 하기 때문에 이 대주의 운을 제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요, 이 대주의 기운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발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나이로도 알 수 있어요.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우리가 미성년자로 봅니다. 부모스라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반, 그리고 내 기운을 반, 사주의 영향이 반반씩 해서 20살까지는 반반의 기운을 받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요, 20세가 지나면 이제 비로소 성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성인이 돼서 바로 내 세상이야, 이게 아니죠. 성인이 돼서 비로소 27살의 첫 번째 성주라는 게, 성주운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의 첫 번째 성주운이 발동을 해요. 이게 초년 성주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어왔다 이거죠. 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성주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년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10년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 운이 10년 뒤인 37에 들어옵니다. 37에. 그 다음은 또 47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57. 다음은 61세 환갑성주운. 그 다음에 마지막 77세 노제성주운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나날을 겪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해 운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는 거야 했을 때, 올해 운은 나한테 좋을지 몰라도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살이 있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상님이 계시다든지 어떠한 터의 작용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고 이렇게 매년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해운년이 매년 기운이 바뀝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12띠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12띠의 기운이 매년 기운을 관장한다. 근데 이 기운에 따라서 나의 기륭화복도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삼재때려서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삼재가 아닌데도 뭐 평생이 삼재인 것 같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잠시 잠깐 올해 이민년에는요 굉장히 운이 좋으세요 해도 고작 1년인데 이 1년 안에서도 뭐 3, 4월만 괜찮고 5, 6월만 괜찮고 이렇게 달수로도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이 다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는 1년에 대한 이 운맞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1년 동안 안에 이 12달 안에 벌어지는 일 중에서 어떠한 운기가 상승될 때를 포착을 해서 그때 터지라고. 그래서 운맞이를 하는데요. 우리 이 성주운 같은 경우는요. 10년을 관장을 해요. 10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다른 건 몰라도 엄마들이나 뭐 자녀분들 있으신 엄마분들이나 이렇게 아빠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건 아니면 자기의 뭐 본 영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회사를 하시든 여러 부류들이 있으시잖아요. 직업 간에도.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단연코 성주운만은 놓치지 마세요 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성주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올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선. 하지만 문헌에도 나와 있는 이 나이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 37, 47, 57, 61세, 77세 이렇게 6번 오는 성주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나이대예요. 그러면 이 나이대에 정해져 있다는 거는 뭔가 중요하니까 이런 정해진 문구가 있겠죠. 문헌에도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이 나이대가 아닌 다른 나이대에도 성주운이라는 거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요만한 운과 이만한 운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성주운이라는 게 발복을 할 때에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주운이 뭐야? 이분이 자꾸 이 선생님이 성주 하는데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요즘 세대에서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영업장을 차리거나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문서죠. 근데 또 반대로 문을 닫는 거, 회사를 문을 닫거나 영업장을 문을 닫아. 그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하고 말고 이렇게 반대작용으로 일어나죠. 호사다마라고요. 운이 올 때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은 운이 저절로 와서 나를 막 발복시켜주고 나를 막 흥하게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왜? 너무 큰 운이 오니까. 이 운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운의 크기는 예를 들면 내가 그릇이라고 하죠. 내 운의 그릇은 요만한데 만약에 이만하게 큰 운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운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다가 결국은 넘쳐서 뒤집혀요. 그러면 있는 운마저도 없어지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안 오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이 사주팔자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운을 보거나 뭐 이런 점집에서 보든 철학관에서 보든 어디에서 이렇게 자기의 사주팔자를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한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조금 뭐 신가물이 세다 아니면 조상가물이 세다 아니면 뭐 그런 기운이 조금 있다 아니면 좀 사주가 풍파가 심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은 또 크게 받고 나쁜 영향은 또 작게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을 받아서 내가 이 운의 활약을 좀 잘하자. 그리고 이 운을 좀 좋게 가자. 문서를 잡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모든 문서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문서, 파는 것도 문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 아니면은 이직을 하는 것도 문서, 아니면 회사 안에서 뭐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 잘리는 것도 문서, 여러 가지 문서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잘 잡혀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되는 문서를 옳은 문서로 바른 문서로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이걸 취해야 내게 돼야 내가 그 운의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성주 운만큼은 제가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성주 운맞이를 시작한 게 올해가 이제 단체로예요, 여러분. 단체로 운맞이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차에 듭니다. 3년 차에 들어요. 뭐 어떤 해운년에는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고 또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일사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모르는데 일사가 또 바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매달릴 수가 없죠. 근데 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 가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10년이나 지나야지 돌아올 수 있는 이 성주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바쁜 와중에 정말 지금 무당들이 최고로 바쁜 달이에요. 근데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운맞이, 재수맞이를 할 때 뭐 1월이나 3월이나 10월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달이 커요. 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운맞이를 하더라도 재수맞이를 하더라도 이게 잘 터져요. 운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제일 풍요로운 때잖아요. 그래서 추석 지내고 제일 풍요로울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신령님 대우도 이때 많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운맞이나 이런 재수맞이도 10월에 많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시간을 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운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에서 용기를 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53살에 운이 들어오고 55세에 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1년짜리 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주운은 10년을 관장해요.
27에 받아서 37까지 타고 갑니다. 그리고요, 27에 받아놓으면 37가지 무수히 많은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금전 문서로 가서 발복을 해서 부자 되시라고, 인생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하시라고, 그래서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또 27에서 37 넘어갈 때 27에서 한번 받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37이에요. 37에서 또 받아. 그 다음은 또 47이에요. 그러면 이 47까지 가는 와중에 또 37에서 문서운을 받아놨으니 옳은 문서, 바른 문서로 이게 활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름대로 금전이 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세세히 들어오는 이 세운에서 1년짜리 운은 세운이라고 하거든요.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주 운맞이는 대운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운에서도 잘 되다 보면 내가 또 운맞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덧붙이는 거죠. 내 운에 큰 운은 하나 받아놨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 또 혹을 달아주는 거예요. 점점 부풀으라고. 욕심이 많죠. 그렇게 운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가 큰 운은 모른 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세운에서든 올해 뭐가 들었어, 뭐 내년에 어떤 운이 들었어, 요 하나하나 1년짜리 세운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삐그덕삐그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 받았는데 내가 좋은 일이 없어요. 뭐 운 받았는데 뭐 그닥 운의 활약을 못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너무 미비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운 활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큰 운은 기본적으로 초석을 다지는 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라 하는 거죠. 그래서 27에 한 번 받고 37에 받고 47에 받고 이렇게 차곡차곡 운도 저축을 하듯이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27부터 57까지 4번 동안 저축을 한 사람과 갑자기 57에 한 번 딱 받은 사람과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말년복이 달라지는 거죠. 중년복도 달라지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성주 운이 거꾸로 우리가 성주 바람이 들었다, 성주 바람이 불었다, 성주가 뒤집혔다, 성주가 뭐 옳게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뒤집혔다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성주가 들어왔을 때 성주를 받지를 못하고 내가 운의 활약을 못하고, 또 더군다나 그 해운년이 나에게 조금 안 좋은 해운년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감을 조상감을 이렇게 풍파가 많은 신약사주이거나, 이런 분들은 더 뒤집히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꼭 받아서 차곡차곡 좀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27, 37, 47, 57, 61세, 그 다음에 77세 마지막 노제성주운까지 이렇게 6 나이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기회가 또 있어요. 어떤 분들, 1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세, 그 다음에 76. 이분들도 성주를 같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이 음력 10월인데요. 이분들은 내년에 성주가 들어오시는데, 지금 음력 10월이면 내년 운을 벌써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무당들은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 9월부터는 내년 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뭐 1월 1일 날 땡 하고 운이 시작되고 12월 31일 날 땡 하고 운이 마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시작돼서 서서히 저물게 돼요. 운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내가 내년에 성주운을 받을 거면
그러면 1월에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지금 10월에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해운년에 꽉 찬 달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이때 놓치면 내년에는 못 받으세요. 꼭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때 정말 받을 걸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내가 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어떠한 일을, 사람을 잡느냐 못 잡느냐, 다 타이밍이 문제인데 이 운을 잡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 알려드리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에는요, 돈 안 내고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지 말고 이 운을 꼭 받으셔서 운의 활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 이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10년을 관장하는 성주운 대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다 이거죠. 대운이에요, 여러분. 1년은 세운, 10년은 대운. 10년짜리 대운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요, 오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단체로 할 때에는 만약에 뭐 100명이 접수를 했다 치면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실 수 있어도 뭐 그냥 단체니까, 뭐 그냥 싼 맛에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오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시죠. 안 오셔도 단체 성주운맞이라고 해도 성주운을 양껏 다 제대로 받아는 드리는데 오는 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가 없느냐? 오신 분들은 공수를 내려드려요.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공수를 내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1000만원짜리 굿을 해서 얻는 그 한두 마디 공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돈 1000만원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운맞이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소소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였지만 내가 참석만 한다면 공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공수를 내기 위한 개인적인 운맞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운맞이인 경우에는 안 오셔도 공수를 내드립니다. 못 오셔도 공수를 다 내서 그거를 제가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다 전송을 해드려요. 하지만 단체 운맞이는 공수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한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매년, 어떨 때는 뭐 해운년마다 달라요. 어떤 해에는 한 번 단체 성주운맞이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봄, 가을로 2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을 때는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주운을 더 좋게 잘 받아들일까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단체로 어떤 운맞이를 한다든지 단체로 어떤 살풀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가격이 뭐 굉장히 뭐 몇만 원 선에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저 대놓고 디스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눈으로, 바른 시각으로 잘 꿰뚫어 보셔야 돼요. 5만 원, 10만 원으로 단체 운맞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분들은 박리다매식으로, 이게 장사도 아닌데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집을 하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인원 초과가 됐을 때 제 안에서의 인원이 있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 그 사람마다 이름 다 호명해 줘야죠. 법문할 때. 그리고 또 이 생년월일 다 호명해 줘야죠. 또 그 사람의 주소도 다 호명해 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 소원 성취 다 적어서 붙여야죠. 그런데요,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한 번씩만 호명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문만 몇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막 몇천 명을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끝낸다? 이틀에 끝낸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성주 운맞이, 다른 운맞이에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요. 다른 운맞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운맞이 형식으로 이제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요, 이 성주 운만큼은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준비물이 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운을 받더라도 애군액사를 다 풀고 운을 받지 않으면 운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죠. 그러면 이분들 애군액사를 다 풀어드려야 돼요. 먼저 다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요, 그냥 운맞이랑 틀린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주 운만큼은 그래도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내서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해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애군액사를 푸는 준비물이 있어요. 헌속옷, 입었던 속옷. 근데 이제 빨아서 세탁하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갖고 있는 헌속옷 중에서 제일 낡은 걸 보내시라고 그래요. 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걸 같이 보내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애군액사를 푸는데 사용하는 준비물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 본인 아들이 뭐 멀리 있어서 말을 못해서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제가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드려요. 근데 또 하나, 이 성주운에서는 중요한 게 새 속옷을 사서 보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새 속옷이 필요합니다. 새 속옷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새 속옷을 저희가 운맞이하는 동안 거기에 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시 반송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댁댁마다 다 붙여드려요. 일이 끝난 다음에, 성주 운맞이가 끝난 다음에 다 한 집 한 집 붙여드려요. 일이 참 많죠. 그러면 이 붙여드려서 이 운받은 속옷을 입으시라고 해요. 입으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중요한 일에 있거나 이 속옷을 운받은 속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재수 보시라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그래서 운이 빵빵 터지시라고, 그래서 이 새 속옷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 하는 운맞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날 당일날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이 단체로 하다 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헌속옷은 헌속옷대로 다 허수아비에 이름 하나씩 다 쓰고 생년월일 쓰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새 속옷은 새 속옷대로 다 깨끗한 또 저희가 이렇게 종이에 다 접어서 하나하나 다 또 생년월일과 이름 써서 다 준비를 일목요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운맞이를 할 때에는 하루에 끝나는 것 같아도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수일이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라고, 이 운 받아서 좀 부자 되시라고, 내가 하는 일에 좀 발복하시라고, 그리고
특히 이게 문서운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부자 되시라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주 운맞이 준비. 이해가 되시죠? 저 굉장히 그래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혹여라도 이거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은 못 해드립니다. 뭐 이거 보지도 않고 성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일단은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고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주 운맞이, 대운맞이 단체로 단체 성주 대운맞이 마감은 적어도 저희가 한 3, 4일은 마감을 전해둡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서 그날부터 또 택배가 와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뭐 망설일 거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10년짜리 운인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엄마가 받아주시는 거고 또 본인이 일을 안 해도 우리 남편이 지금 운이 좀 안 좋은데 내가 받아서 남편의 운바지라고 하죠. 운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10년 만에 오는 이 성주운을 다들 많이 받으셔서 정말 대한민국에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